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나스닥에 상장된 IYREN, 그러니까 아이렌이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IYREN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이렌을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게 원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와, 이건 단순한 채굴주라고 하기에는 움직임이 너무나 폭발적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기업이 정말로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성의 변곡점을 한번 추적해보고요. 이 폭발적인 성과 뒤에 숨겨진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변신입니다. 변신이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AI라는 훨씬 더 거대한 대륙으로 상륙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아, 파도에서 대륙으로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AI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이 거대한 전환. 오늘은 바로 이 전략적 방향 전환을 중심으로 사업의 본질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시장의 이 뜨거운 반응까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변신의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원래 아이렌의 사업 모델이 뭐였나요? 자료로 보니까 수직 통합형 디지털 인프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게 들립니다. 네, 용어가 조금 딱딱하죠. 특히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쓴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바로 그 두 가지가 아이렌의 시작점이자 모든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먼저 수직 통합을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마치 농장을 직접 소유한 셰프 같은 거예요. 농장을 가진 셰프요? 네. 신선한 재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력이겠죠. 이 전력을 직접 조달해서 자신만의 주방, 즉 데이터 센터에서 요리, 바로 컴퓨팅을 하고요. 이걸 손님에게 직접 서빙까지 다 하는 거죠. 아하, 전력 확보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한다.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 같은 게 없고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고집하는 걸까요? 그냥 값싼 전력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ESG 트렌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챙기고. 네, 저도 약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건 훨씬 더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략입니다. 무섭기까지요? 생각해 보세요. 화석연료는 국제 유가나 정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2배, 3배 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수력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한 번 지어놓으면 장기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아,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는 거의 공타에 가깝다. 바로 그겁니다. 즉, 아이렌에게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단순한 친환경 딱지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을 저비용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핵심 자산인 셈입니다. 와,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영리하게 구축한 저비용 인프라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만 하기에는 좀 아까웠던 걸까요? 아깝죠. 당연히 아깝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전략적 피봇이라는 게 결국 AI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 맞죠? GPU as a Service라는 말도 나오고요. 정확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무기, 즉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수익성이 높을까? 이걸 고민한 결과인 거죠. 비트코인 채굴도 물론 전기를 많이 쓰지만 AI 연산에 필요한 그 GPU라는 칩은요. 그야말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하마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 웃음. 네. 그래서 그 비싼 GPU를 잔뜩 사다가 데이터 센터에 꽂아놓고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GPU as a Service, 줄여서 GPU AAS인 거죠. 아, GPU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넷플릭스 구독하듯이요? 맞아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기업들이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직접 사는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아이렌의 인프라에 접속해서 월 구독료나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개념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AI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하는 회사가 정말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죠.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게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던졌던 질문이죠. 그리고 그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루머였습니다. 아, 그 유명한 루머. 네, 자료에도 언급된 97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설이 돌면서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97억 달러면 거의 1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루머일 뿐요. 하지만 이미 다른 고객으로부터 AI 사업 관련해서 선급금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공시가 됐어요. 아, 그건 공식적인 사실이군요. 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구나. 정말로 대형 계약을 따내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시장에 딱 심어준 거죠. 시장에 지금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엔진과 AI 인프라라는 아주 강력한 최신 엔진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중 엔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상태 아닌가요? 하나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까? 정체성 혼란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아이렌을 분석할 때 가장 까다롭고도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네, 그 말은 즉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회사 실적도 같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채굴주의 숙명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3년, 5년 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핵심 동의는 명백히 AI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결국 미래는 AI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의 안개를 뚫고 저 멀리 있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등대를 볼 수 있는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을 숫자를 통해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죠. 성장성 지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최근 1년 매출 성장률이 166.89%, 166%. 3년 평균도 129.77%예요. 이건 로켓에 올라탄 수준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뻥튀기 성장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질 좋은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질 좋은 성장요? 네. 특히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6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8.2%?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보통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마진율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죠. 와, 그게 높아요? 네. 앞서 길게 말씀드렸던 그 저비용 전력과 수직 통합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실제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분기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네요. 후행 12개월 TTM 기준으로 순이익이 8,694만 달러.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이죠.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이제 사업이 안정화 궤도에 올랐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TTM 기준 주당 순이익 EPS 또 1달러 후반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장착한 셈이니까 시장이 흥분할 만도 하죠. 알겠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지표를 보면 경고등이 여러 개 켜져 있거든요.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가 9배에 가까운데 동종업계 평균이 3배 정도니까 거의 3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비싼 게 맞습니다. 심지어 잭스라는 평가기관의 밸류 스코어는 F입니다. F면 낙제점이잖아요. 네, 최하위 등급이죠. 이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다들 미래 가치를 얘기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시장에 그냥 과열된 것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지적이 현재 아이렌 투자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의 잣대,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주가가 얼마냐, 이런 잣대로 보면 명백한 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시장은 지금의 아이렌, 즉 비트코인 채굴 회사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2년 뒤, 3년 뒤에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을 때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거죠.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다. 네. 이걸 성장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약속된 미래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주가는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도 또 그만큼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 대규모 AI 인프라 확장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요. 소위 말하는 캐펙스, 자본 지출이 만만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니까요. 성장에 너무 욕심내다가 회사가 재정적으로 휘청거리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부채는 괜찮은 수준인가요? 자금 조달은 잘 되고 있고요. 의외로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부채 자본 비율 데투 에퀴티 레이쇼가 0.34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0.33은 정말 낮은 거네요. 그리고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 커런트 레이쇼는 5.52로 매우 높습니다. 5.52요? 네, 이걸 쉽게 말하면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5배 이상 많다는 뜻이죠. 자금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탄탄하다는 거군요. 그럼 시장 반응을 좀 더 보죠. 그야말로 열광적이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3개월 수익률이 150%가 넘고 6개월은 거의 400%, 1년 기준으로는 33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뭐 웬만한 투자자는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힘든 상승세인데요. 이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아이렌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재평가. 네, AI로의 전환 스토리가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면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회사를 비트코인 테마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엿한 AI 성장주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기업의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바뀌는 것이 주가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 뒤에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숨어 있겠죠. 자료를 보니까 베타 계수가 2.28이네요. 네, 아주 높은 수치죠. 시장이 1% 오를 때 2.28% 오르고 시장이 1% 내릴 땐 2.28% 내린다는 뜻이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시장이 그냥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 이 주식은 혼자 삼바춤을 추고 시장이 재채기 한번 하면 독감에 걸려서 들어눕는 수준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주식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와, 솔직히 이런 주식은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 심장이 철렁할 때가 많을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죠. 그렇죠. AI 관련 뉴스 한 줄,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강심장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 편히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시장에 아이랜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이런 AI 골드러시에 곡괭이를 팔려는 경쟁자들이 아주 쟁쟁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클린스파크 같은 기존 채굴 업체, 그리고 코어 위브나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전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어떤가요?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이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뛰어들고 있죠. 그럼 아이랜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결국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비용 전력 인프라. 아, 또 그 얘기군요. 네,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이렌은 이 비용 구조에서 근본적인 우위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는 셈이죠. 이게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방어벽, 즉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경쟁사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고객을 얼마나 더 빠르게 확보해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관건이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쪽에서는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할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거품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재밌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보통 매수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82달러 선으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82달러면 아직 상승 여력이 꽤 있네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AI 전환의 성공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100달러가 넘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낙관론자가 있는 반면에 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된다. 이건 버블이다 하면서 강력 매도 의견을 내는 비관론자도 있습니다. 아, 강력 매도까지요? 네, 이렇게 의견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자체가 이 투자가 얼마나 높은 잠재력과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기업이네요. 한쪽에는 저비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로의 성공적인 전환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네, 어마어마한 기회죠. 다른 한쪽에는 살인적인 변동성과 고평가 논란, 그리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스왓 분석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죠. 강점 스트렝스는 바로 그 저비용 수직 통합 인프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설처럼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AI 사업 성과입니다. 네. 반면에 약점 위크네스는 누가 뭐래도 전통적 지표상 나타나는 고평가 리스크와 여전히 비트코인 사업에 발이 묶여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기회, 어퍼튜니티 요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장 그 자체이고 위협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경쟁 심화와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인 48달러 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열된 열기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미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시작점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 주가 48달러는 이 기업의 AI 전환 계획이 100% 성공할 것이라는 시장의 아주 강한 믿음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강한 믿음. 네, 즉 미래에 벌어들일 아주 큰 수익을 미리 당겨와서 현재 가치에 녹여낸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만 보면 과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인 82달러는 이 기업이 계획대로 AI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의 잠재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 결국 이 투자의 성패는 이 기업의 계획 이행 속도가 시장의 이 높은 기대를 얼마나 빠르게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 주식은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렌은 교과서적인 전환기 성장주입니다. 전환기 성장주. 네, 엄청난 상승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추락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죠. 따라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접 올라타서 큰 수익을 노리는 아주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이 기업을 이해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서 AI 부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확장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그야말로 두 눈 똑똑히 뜨고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아이렌이라는 기업의 복잡한 면모를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AI라는 테마에 휩쓸려서 보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본질을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역동적인 드라마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아이렌의 전략은 19세기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캐는 대신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리바이스 전략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21세기 AI 골드러쉬의 곡괭이는 컴퓨팅 파워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이 곡괭이 파는 장사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경쟁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치열해지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차별화 요소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단순히 더 성능 좋은 곡괭이를 만드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곡괭이를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자율주행에 맞춰서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서비스가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것이 바로 아이렌의 다음 챕터에서 그리고 이 산업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